자, 81번. 폭편석의 원인을 쓰시오. 자, 편석은 요 이제 82번하고 보면요. 수직 편석이 좋다겠죠. 수직 편석이. 즉, 수직 편석은 우리 아마 80번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 80번에서 이런 식, 지금 요 그림처럼 돼 있는 것이 이게 수직 편석이고, 이런 식으로 쌓여 있는 게 이게 수평 편석이죠. 그래서 수평 편석은 안 좋다고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평 편석이 되는 원인을 두 가지 써라. 그러면 요 서지 오퍼에서 급강할 때 요 서지 오퍼에서 거기서 먼저 편석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편석이 된 상태에서 파레트로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사판에 광석이 부착된 거죠. 우리 지금 여기에 어디에 있었나, 몇 번에 있나요, 그게요. 37번을 한번 볼까요? 37번에 보면은, 여기 37번 문제 보면, 여기에, 이게 이제 경사판이죠. 이게 경사판이고, 그 다음에 37번 조금 더 앞에 가면, 서지 호퍼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서지 호퍼. 그래서 요 위에 이렇게 서지 호퍼가 있고, 드럼 피더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서지 호퍼고, 여기 이제 드럼 피더인데, 그 다음에 요 경사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제 81번으로 가서요. 자, 이렇게 이제 수평 편석이 되는 원인이 아까 서지 오퍼가 있고, 그 다음에 드럼 피더 공급기가 있고, 이렇게 이제 경사판이 있죠.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파레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요 오퍼 자체 내에 여기서 편석이 잘못돼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쪽으로 편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경사판 자체에 여기에 광석이 이제 부착돼서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수평 편석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결조합에서 수직 편석을 조장하는 조건.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수직 편석을 조장한다겠죠. 그래서 수직 편석을 조장하는 조건을 두 가지 쓰시오라는 게 됐죠. 자, 그래서 수직 편석을 할 때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립은 위에층에, 세립은 위에층으로 가고, 그 다음에 조립 좀 큰 거는 하층으로 편석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80번 그림처럼요. 80번에 다시 80번을 가면 80번 그림처럼 여기에 요걸 다시 한번 이렇게 지워놓고 보면은 세립은 위에 있고 조립은 아래에 있죠. 그래서 입자가 작은 건 위에, 입자가 큰 건 아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코커스 함유율은 전 상층일수록, 그래서 코커스 같은 경우는 좀 조금 더 세립 형태 분코커스로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 코커스 같은 경우는 좀 위로 가는 거죠. 상층일수록. 그 다음에 석회석 같은 경우는 상하 균등 또는 하층에 조금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 상하 균등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비슷하게 넣는데 가급적이면 하층으로 조금 더 많이 넣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 83번 소결조합에서 층후는 아까 예를 들어서 요 80번 그림에서 보면요, 층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두께가 이제 층후시죠. 층후. 그래서 요 층후를 결정하는 요인은, 그러면 첫 번째가 열 효율이지. 열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 층호를 예를 들어서 층호를 이렇게 높게 할 거냐 아니면은 층호를 이렇게 낮게 할 거냐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통기성, 그래서 열 효율과 통기성, 그 다음에 소결광의 품질과 또는 회수율, 이런 것 등이 층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장입이 되고 나면 점화를 해서 소결 조합을 하죠. 이때 이제 논의 온도는 대략 한 1150에서 한 1200도, 보통 요 정도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5번 장입 원료 표면 1제곱센티미터당 얼마만큼 가스량을 부여했는지 표시하는 척도. 그러니까 전 1제곱센티미터당 COG를 부여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점화시킬 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화 강도를 표현한다. 초기에 아까 아마 요 위에서 코커스는 위에 쪽에 놓는다 그랬죠. 위에 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위에 쪽에 코커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불을 붙여주는 거죠. COG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COG를 얼마만큼 사용했는가, 그 척도가 점화 강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50mm 층고, 350mm라는 얘기는 요걸 말이죠. 팔레트에서 요 층호 두께가, 이제 350mm입니다. 350mm 층고에서 15분간, 그러면 처음에 여기다 불을 붙이면, 여기서부터 이제 불을 붙이면 여기서부터 쭉 타 들어가겠죠. 타서 안쪽으로 타 들어가는데, 이때 진행하는 속도가 15분간 진행했다는 거죠. 진행 속도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염 전진 속도는 350mm를 15분간 진행한 거죠. 그러니까 350을 15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23.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87번. 여기 이제 86번에서요. 요 화염 전진 속도가 아까 이제 팔레트가 이렇게 있으면 요 처음에 불을 붙이고 나면 여기에 있는 그 코쿠스에 불 붙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요 화염이 점점 진행해서 밑에까지 다 간다겠죠. 밑에까지 간 다음에 불이 꺼지는데 이때 요 진행하는 속도를 보고 이제 화염 전진 속도, 화염 진행 속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FFS라 그래요. 그 87번. 다음 그림은 소결기의 배광부, 온도 분포를 나타내는 거죠. 배광할 때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1번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릴 때 이렇게 벨트 컨베이어가 있으면 요 위에 지금 처음에 여기서 급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불을 붙이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쭉 해갖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 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가 1번, 2번, 3번 해갖고 쭉 되면 나중에는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배광이 이루어지는 거죠. 배광 바깥으로 전 광석을 내보내는 거죠. 여기가 이제 급광이고요. 공급하는 급광이고. 그래서 급광을 1번 자리에서 하거든요. 1번 자리에서 하고, 요쪽 19번, 20번 가면 이제 배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번 자리에서, 그 다음에 2번 자리에서, 3번 자리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점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온도가 쭉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온도 분포가 쭉 했는데, 자, 이때, A와 같은 상태, A 그림과 같은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A 그림과 같은 상태가. 그래서 이렇게 A 그림과 같은 상태, 여기에 해당되는 요 점을 보고 BTP 그렇게 표현한다. BTP 소결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번 문제 A와 같이 최고 배기 온도를 나타내는 지점 BTP입니다. A가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B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는 초기에 벌써 이렇게 최고 온도가 도달했다. 그 다음에 이제 냉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온도가 올라가 버렸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늦게 되는 거죠. C는 너무 늦게. 자, 그럼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대차의 이동 속도를 줄일 때 BTP와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여기에 이동 속도를 줄일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 속도를 줄이면요. 이동 속도를 줄이면 이것이 너무 천천히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염의 진행 속도는 똑같은 일정한데 화염의 진행 속도 일정한데 이것이 진행돼 갖고 다 끝나고 나면 이게 여기까지 오면 딱 끝나야 되거든요. 이쪽 와서 끝나면 그 다음에 배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왔는데 벌써 화염이 밑에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는 이쪽에 BTP 점이 이쪽으로 이동하죠. 급광 쪽으로 이동하죠. 급광 쪽으로. 이쪽이 급광이니까 이쪽이 급광, 이쪽이 배광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너무 천천히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차의 이동 속도를 줄이면은 요 BTP가 급광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그래서 이제 B 그림처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답은 대차의 이동 속도를 높이면은 높일 때는 C 그림처럼 가는데 지금 뭐냐면요. 아까 지금 적정 이동 속도일 때는 여기에 19번 좀 오면은 이미 벌써 저 밑에까지 다 탄 거죠. 그러고서 전 배광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빨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밑에까지 다 타지도 않았는데 얘가 벌써 여기까지 와버린 거죠. 요 위치로 19위치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C 그림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BTP라는 것이 이제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요런 BTP 요 선 이것이 이제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9번 자리에서 이미 벌써 어떻게 됩니까? 19번 자리하고 20번에서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끊어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는 조업이 끝난 상태죠. 조업이 끝난 상태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 조업에서는 BTP가 여기 이쪽 바깥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BTP가 나타나지 않는 셈이죠. C와 같이.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결이 아직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소결이 미완료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라번 그림 볼까요? 자, B와 같은 경우, B 그림은 이동 속도가 너무 느릴 때죠. 너무 느릴 때, B와 같을 때. 자, 그래서 B와 같은 경우, 소결광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쓰시오. 자, 이것도 역시 이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동을 하고서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결광 생산량이 조금 아무래도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배광이 되고, 그 다음에 파쇄하고 냉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미 벌써 최고 온도 도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도달하고 천천히 오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이미 광석이 다 식었거든요. 광석이 다 식은 상태니까 어떻게 됩니까? 식은 상태에서 파쇄가 되기 때문에 열간 상태에서 파쇄가 되면 어느 정도는 좀 강도를 갖고 있는데 이미 냉간 상태에서 냉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팽창했다 수축이 되면서 약간 그 광석들이 균열을 이렇게 살짝 일어나거든요. 그 상태에서 파쇄를 하니까 파쇄가 더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강도가 떨어져 갖고서는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분소결광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분 상태 되는 거는 그거는 도로 이쪽
여기 급광 쪽으로 해갖고 다시 이쪽으로 해서 그래서 배합해갖고 새로 다시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신나게 생산했는데 고로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결관 생산량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8번 소결 과정에서 반응의 7단계. 처음에 수분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수분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가 이렇게 좀 빨아들이면은 밑에 이제 요게 그레이트 바고요. 그레이트 바고 화격자고요. 그레이트 바라고 하면은 맨 밑에가 수변대,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가 수변대 또는 수본료대, 수변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건조하고 있는 건조대.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예열이 되고 있는 상태는 예열대. 그 다음에는 불이 붙고 있는 연소대가 있고지. 그래요. 여기서 연소대, 그 다음에 요 앞에가 여기가 용용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환원대인가요? 환원대. 예. 환원대 용용대죠. 환원대 용용대. 여기가 환원, 그 다음에 용용대, 그 다음에 맨 위에 칸이 여기가 이제 냉각대가 된 거지. 이미 이제 냉각대는 소결광이 다 된 상태죠. 냉각대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수분되고 여기가 건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열, 그 다음에 여기가 연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코커스가 불이 타고, 그 다음에 환원이 일어나고 용융이 되는 상태, 슬래그가 형성되는. 그 다음에 89번 소결광의 냉간 강도를 나타내는 것을, 냉간 강도, 이거는 저 앞에서 나왔었죠. 낙하 강도와 드럼 강도라고요. 또는 회전 강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드럼 회전 강도. 드럼 강도 이제 텀블러 강도 그렇게. 그 다음에 90번 소결광이 낙하할 때 분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소결광의 강도를 뭐라고 하는가. 이게 이제 낙하할 때니까 낙하 강도죠. 낙하 강도. 그 다음에 고로에 잠겼던 소결광이 환원 분위기 저온 영역에서 분화하는 거. 분화된다는 얘기는 이제 환원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소결광이 있는데 여기서 환원이 되면은 FE분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럼 빠져나간 자리가 더 구멍이 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점점 이 소결광이 깨지죠. 깨지면서 깨지는 현상을 보고 이제 환원 분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환원 분화 지수 그렇게 표현하죠. RDI. 그럼 우리 요 용어에 관한 것이 우리 앞에 뭐 FS가 있었죠. 요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화염 전진 속도, 그 다음에 RDI 환원 분화 지수, 그 다음에 SI 하면은 낙하 강도, 그 다음에 TI 하면은 드럼 강도, 텀블러 강도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소결광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률. 그러면 이런 뭐 강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강도, 환원 분화 지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소결광의 낙하 강도, 그 다음에 환원 분화 지수, 그 다음에 입도 등이 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그 다음에 고로조업에 요구되는 소결광의 품질 중 물리적 성질 하면 전 바로 이런 거죠. 예, 강도, 그 다음에 입도, 그 다음에 환원성, RI. 열간 환원성. 그 다음에 94번 고로조업에서 요구되는 소결광의 품질 중 화학적 성질. 화학적 성질 하면은 그 화학 성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요 소결광이 갖고 있는 그 슬래그의 염기도. 그러면 슬래그의 염기도는 결국은 또 SiO2 성분, 그 다음에 FeO가 얼만큼 있는가, 그 다음에 기타 성분으로 철분이나 탈황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95번 소결광의 입도가 고론의 통기성에 영향을 주므로 입도면에서 요구된다. 이때 조건을 3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 소결광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가루 성분이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또 커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적정 입도로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적정 입도로 일정 크기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립이란 말이 일정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6번. 소결광의 입자를 좌우하는 인자로 분율을 적게 해요. 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율이라고 하죠. 가로 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율을 적게 하기 위한 관리사항 세 가지 있으시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원료 배합서부터 잘 알죠. 원료 배합, 그 다음에 코코스는 얼만큼 들어갔는가. 그래서 적정 분코코스 첨가, 그 다음에 조업 조건 같은 경우 아까 앞에서 뭐 조업 속도니, 그 다음에 장입 충후 같은 거, 그런 것이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결광 스크린. 요 스크린은 선별 작업이거든요. 크기를 선별하는 거예요. 크기를 선별. 그래서 우리가 그 소결광이 다 만들어지면 배광이 되고 나면 이거를 파쇄를 한다고 쓸 겁니다. 파쇄하고 나면 이거를 이제 선별해야죠. 스크린을 하는 겁니다. 스크린. 그래서 일정 크기를 크기별로 나누는 작업이 스크린이죠. 그래서 스크린의 효율을 최적 유지 관리하는 분율을 유지 관리는 분율을 적게 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 그러니까 소결광의 스크린의 효율의 최적 유지 관리는 분율을 적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에 분율이 적어야 된다겠죠. 분율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항목은 그래서 스크린에 관련되니까요. 그래서 적합한 스크린을 선택, 그 다음에 스크린의 관리, 그 다음에 스크린의 효율성, 이런 것 등을 전 향상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98번 소결광의 염기도는 잠깐만요. 자, 염기도는 보통 지금 여기에 답이 없지요. 1.7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맞춥니다. 1.7에서 2.0 소결광 염기도를. 자, 그 다음에 99번 소결 설비는 크게 8가지 설비를 구성한다. 그중 3가지를 쓰시고, 그래서 보통 8가지가 장비, 점화로, 소결기, 배풍장치, 윈드박스죠. 그 다음에 핫크러셔, 파쇄하는 장비, 그 다음에 기타 부대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냉각 장치가 있죠. 냉각 쿨러가, 냉각 팬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0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소결 공장은 설비 외에 소결용 배합 원료를 사전에 제조하는. 그러면 이쪽이 이제 사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전반 설비하고 후반 설비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반 설비는 배합 원료를 하는 거고요. 여기가 전반 설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입도를 선별한 이제 나중에 뒤쪽에 가서 이제 이쪽은 급광 쪽에 해당되는 거, 이쪽은 배광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후반 설비라고 그러는 거죠. 후반. 그 다음에 재선 공정에서 용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결광을 사용하는 목적. 소결광을 왜 사용하는 거야? 소결광을 쓰다 보면요, 원가가 절감이 돼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생산성이 좋아지고, 즉 생산성이 좋아지고 조업이 안정되기 때문에 원가가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요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얘기는 저기죠. 철을 더 많이 생산한다는 얘기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소결 원료의 사용 비율이 소결광이 보통 한 70%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정립광, 이거는 이제 일반 철광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철광석이 한 20%, 그 다음에 펠릿이 한 10% 정도를 쓰는 거죠. 펠릿 같은 경우는 전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많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소결광을 많이 쓴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3번 고로 내부에 입도가 작은 분광을 직접 장입 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고로에다가 입도가 작은 분광이 들어가면 어떻게, 아무래도 통기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통기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고로에서 여기에 너무 입자가 작은 것이 들어있으면 통기성도 떨어지지만, 또
여기서 고로에서 송풍 압력, 이 송풍 압력이 상당히 세거든요. 송풍 압력에 의해서 이 원료가 비산돼서 이쪽 고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비산에 의한 손실하고 그 다음에 통기성 악화, 통기성 악화, 이렇게 두 가지가 문제다. 그 다음에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처리해서 쓰시오. 고로에 장입된 철광석의 적정密도는 적립광 같은 경우는 이 일반 적립광 같은 경우는 한 30mm 이하, 그래서 보통 8에서 30이고 소결광 같은 경우는 50mm야. 보통 한 5에서 50mm거든요. 그래서 이건 8에서 30, 이거는 5에서 5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5번 고로 조업에 사용되는 소결광의 장점. 이 소결광의 장점을 보면 아무래도 기공이 많지요. 기공이 많고 입도는 전체적으로 균일하죠. 왜 그러냐면 파쇄하고 선별을 거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공이 또 높고, 그 다음에 또 전부 다 성분이 Fe2O3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성분이 Fe2O3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원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비환원성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소결광 대량 생산하는데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소결을 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소결을 하면서 유해 성분을 제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해 성분 같은 경우 뭐 비소 같은 거, 그 다음에 인 같은 거, S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좀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원료비를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용선 성분이 아무래도 좀 더 안정되고요. 왜냐하면 여기 소결광 내에 Fe2O3와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Al2O3도 SiO2도 있고 그 다음에 CaO도 있고 Al2O3도 있고 이러면서 적정 슬래그도 형성하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코코스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소결광의 제조 공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빈칸에 알맞는 원료 혼합 조립, 이제 배합이죠. 여기가 배합해서 장입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불을 붙이는 점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점화, 그 다음에 소결이 진행되고 소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됐으니까 여기가 이제 꺼내는 배광 작업이 필요하죠. 배광. 꺼내는 배광이 필요하고 배광되면 그거를 냉각하고 파쇄를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이제 선별 작업을 하는 거죠. 스크린 작업이죠. 스크린. 체질이라는 거죠. 체질. 스크린 작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소결광이 완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7번 소결용 주원료는 적철광, 자철광, 갈철광 등 분철광석이 사용한다. 이 중에서 갈철광 같은 경우는 수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Fe2O3에 수분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거다. 화합수로 되어 있는 거죠. 소결광 제조에 사용되는 자벌료 같은 경우 이거는 앞에서 나왔었죠. 뭐 고로 분진이니 그 다음에 절로 연진이니 그 다음에 밀스케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소결광 제조 시 연료용 분코쿠스를 분쇄하는 설비 로드밀 이것도 한번 앞에서 분코쿠스인가 거기서 아마 나왔었을 겁니다. 코쿠스. 그 다음에 소결성이 좋은 원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 뭡니까? 소결하는데 필요한 각종 원료에 소결이 좋은 원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결이 잘 되는 원료의 구비 조건을 두 가지 쓰라 하는 건지. 소결광의 생산성이 높은 원료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또 강도가 높아야 되겠죠. 소결광의 강도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분율이 낮은 소결광을 제조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적은 원료로서 그러니까 코코스 같은 거는 좀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CaO도 적게 들어가면서 소결을 할 수 있는 원료를 이렇게 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1번. 소결 원료의 화학적 성분으로 유해 성분 중 선철 중에 유입되며 품질에 악영향을 미침으로 적을수록 좋다. 유해 성분 세 가지를 뜻이고, 그래서 황, 그 다음에 비소, 구리, 아연 등이죠. 이런 거 등등. 그 다음에 소결 원료 중에 어떤 성분이 소결의 생산성, 그 다음에 코코스 원단위 및 제품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주로 조제 성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조제 성분이에요. 전부 다 생산성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결국은 강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도가 높으려면 용융결합이 일어날 수 있게끔 조제 성분이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제 성분에 필요한 CaO, 그 다음에 SiO2, Al2O3, MgO 이런 것 등이 요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기도 지금 그래서 요 괜찮 그렇죠. 자, 조제 성분. 그래서 소결 조합에서 생산율은, 그러면 이것 중에서 생산은 요 두 개가 많으면 좋고요. 이 두 개는 많으면은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향상되는 거는, 여기에 향상되는 거니까 얘는 CaO하고 SiO2죠. CaO하고 SiO2는 가급적이면 조금 있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Al2O3하고 MgO는 가급적이면 적은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많으면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4번 정량절 장치 벨트 컨베이어 위에서 연속적으로 지나가는 원료의 무게를, 이것도 한번 나왔었죠. 로드셀이죠. 그 다음에 정량 절출 장치에서 벨트 표면에 부착된 정량 절출 요 컨베이어가, 이 셔틀 컨베이어가 왔다 갔다 할 때, 여기 이제 원료가 이렇게 닿다 보면요, 떨어지다 보면 이런데 이렇게 요 벨트 컨베이어 여기에 부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설비. 그래서 요거 보고 팁 클리너라고 그러는데, 팁 클리너. 그래서 팁 클리너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116번. 혼합된 소결 원료를 드럼 내에서 잘 굴려갖고 미립 입자가 조대한 입자로 모여들어 미립자가 서로 부착되어 입들을 크게 하는 거. 이런 거 먼저 입들을 크게 하는 거니까 조립이 되겠죠. 조립. 그래서 미립의 입자를 이사이파 해갖고서는 어떤 조금 큰 입자 주위에 이렇게 작은 입자가 달라붙게 해갖고 의사이파해서 요 하나 자체가 이렇게 크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태가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117번. 소결의 생산성 및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가장 중요한 거는 통기성이죠. 통기성. 얼마만큼 통기가 잘 되는가. 통기성입니다. 그래서 요 팔레트 있고 밑에 바람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윈드박스로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때 요 소결 원료 내에서 얼마만큼 공기가 잘 통하는가, 통기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기성이 너무 좋으면은 여기에 화염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화염이 너무 빨리 진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서 이런 그림이 있었죠. 그래서 적정 BTP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 통기성이 너무 좋으면은 앞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통기성이 너무 떨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통기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소결용 원료의 혼합 과정에서 입도가 큰 핵입자 주위에 조금 작은 입자들이 부착돼서 조대화된 입자를 만드는 거. 아까 제가 여기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큰 입자 주위에 작은 입자가 달라붙는 거. 의사이파라고 했죠. 의사이파에서 하나의 커다란 조금 더 큰 입자처럼 행동하는 거. 의사이파입니다. 또는 의사입자라고 하죠.
그래서 의사입자 형태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S형이 있고 C형이 있고 P형 이렇게 있습니다. S형, C형, P형 해갖고서는 아마 우리 그 교재 보면요. 교재는 교재는 없네요. 그래서 이게 아마 기능장에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의사입자 형태는 크게 세 가지 형태입니다. S형, C형, B형이거든요. 잠깐만. 자, 요 S형, 여기 이제 설명이 있네요. S형 같은 경우는 핵입자로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코쿠스예요. 그래서 코쿠스가 있으면 그 주위에 이제 다른 것들이 철광석이라든지 석회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형태. 이것이 이제 S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입자로는 요 큰 핵입자로는 코쿠스고, 그 다음에 요 주위에 이제 기타 원료가 들어가는 거죠. 기타 원료. 기타 분상의 원료가, 분원료가 달라붙어 있는 것이 이제 S형이고, 그 C형 같은 경우는, C형은 그렇지 않고요. C형은 이제 조금 큰 것이, 여기가 이제 핵입자가 그 코쿠스가 아닌 다른 거죠. 그래서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핵입자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달라붙어 있는 거, 이런 것 등이 이제 석회석이라든지 코쿠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P형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이렇게 커다란 핵입자가 없이 그냥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쭉 달라붙은 겁니다. 어느 큰 거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S형, 그 다음에 이것이 C형, 그 다음에 이것이 P형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120번에 설명한 의사입자 형태 중에서 핵입자가 코쿠스에 부착 중이고, 부착층에는 이제 그래서 핵입자가 코쿠스고, 핵으로 될 수 있는 입자 코쿠스고, 그 다음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미분의 아주 이제 미분들이죠. 철광석, 반광석, 석회석이 이루어지는 의사입자, 이런 거 보고 이제 S형이다. 그래서 S형도,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C형이 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C형이 좋고, 그 다음에는 S형, 그 다음에 P형이 가장 안 좋은 형태입니다. B형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 P형으로 P형 형태는 이제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1번 한번, 자, 그래서 121번은 바로 이게 이제 C형이죠. 요 형태. 그래서 의사입자 형태 중에서 미분 코쿠스가 거꾸로 부착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하고는 반대지. 여기 S형하고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코쿠스가 바깥쪽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이 연소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이 연소 시간이 짧아진다. 그래서 요거 이제 C형 입자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22번까지 하고, 자, 122번. 자, 의사입자 형태 중에서 코쿠스의 연소성 악화로 생광석 존재 및 히트 패턴 불균형을 초래하는 의사입자. 이게 이제 가장 안 좋은 형태, P형 입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코쿠스나 철광석이나 그냥 거의 다 미분상의 미분의 철광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쿠스, 석회석 이런 것 등이 이렇게, 이게 철광석, 코쿠스, 석회 등
석회석 등 전부 다 미분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이런 게 이제 P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안 좋은 형태죠. 자, 123번까지 하겠습니다. 소결 과정에서 생석회를 첨가했을 때, 그래서 CaO를 첨가했을 때 효과를 두 가지만 쓰시오. 아무래도 이제 의사 이파는 좀 잘 됩니다. 이렇게 이제 P형보다는 이제 C형 의사 이파를 촉진시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강도를 향상시키는 거죠. 강도를 향상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강도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가 커지면은 이런 의사 입자의 강도가 커짐으로 인해서 이 의사 입자의 붕괴량이 이제 감소돼 갖고 결국은 소결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도가 크면서 붕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RDI라든지 RDI가 개선되고 그 다음에 성분 변동도 이것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이것도 아마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